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경불지 애청자분들도 대부분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잖아요. 빠르면 2월 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것과 달리 3월 말이 다 되도록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국론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한민족, 빨리빨리 민족이라더니 왜 이렇게 꿈뜨는 거야? 이런 분위기마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그냥 넘겨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쁜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조짐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도 9계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첫 번째 계단, 한국 패싱 본격화.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한국 패싱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 특히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코리아 패싱이란 것은 절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을 예정이거든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와이, 일본, 그리고 필리핀은 방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쏙 뺐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무튼 헤그세스 장관은 애초에 한국 방문을 검토는 했었대요. 하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게버트 국가정보국 국장도요.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한대요. 그런데 한국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패싱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결과다. 지금 한국 가서 누굴 만나겠어? 대통령 없잖아. 권한대행인데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고위국과 소통을 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무, 트럼프와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국방장관의 방미도 성사되지 못했고요. 역대 최고 수준 한미동맹, 대통령실과 국내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계단, 트럼프와 김정은 직접 만난다. 이 얘기는 또 뭘까요? 트럼프 일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직접 만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카린 포니펠 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장 이 양반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거든요. 이 포니펠 소장은요, 최근 트럼프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종종 자기 주변 인사보다 푸틴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본인이 세계적인 평화 중재자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 포니펠 전 소장은 이렇게 충고하더라고요. 즉,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수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너네 넋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전망, 트럼프 일개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보 정책을 총괄하면서 두 차례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직접 관여했던 그 양반 기억나실 거예요. 존 볼턴. 이 코스염이 멋있었던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힘을 보태더라고요. 볼턴은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배싱하고 트럼프가 단순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만 약속받고 북한에게 경제적 제재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 지원까지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한국과는 협의도 없는 채 말이죠. 아예 대놓고 한국을 왕따시킬 조짐이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단, 국격도 추락한다. 힘들게 쌓아 올린 코리아 브랜드, 이 국격이 무너지는 뉴스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요,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 이 발언을 이거 떡하니 지면에 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매체는 해당 내용을 전하며 디자이어 투 머더, 이게 뭔 얘기인지 다들 아시죠? 살해 욕구. 아니, 영부인한 사람이 살해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더 타임즈는요, 과거 한 기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이 김건희는 자신이 권력의 실세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내용을 전했거든요. 이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역술인에 관한 것이었다라며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썼던 과거 등도 함께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더 타임즈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아니야?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계단, 탄핵 선고 미정에 불안감 커져.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잖아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더라고요. 하지만 AP통신,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한국 주요 도시 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도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면서 그 뒤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각하면 한국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외신들도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계단, 정치가 경제를 뒤흔들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정치가 흔들리니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시경제조사 기관인 압노가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6%로 제시했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얼마로 제시했는지 아세요? 지난해 12월 1.9로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6, 0.3%포인트나 내려잡았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19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 이거 끔찍하죠? 1.3으로 낮췄는데요. 지난해 12월만 해도 피치는 2%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은 1.7, 근데 한 달 만에 또 1.3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뿐만 아니라 17일에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 여기도 0.6%포인트를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윤석열 탄핵이 늦어질수록 이 수치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계단, 환율도 들썩인다. 한동안 잠잠했던 환율,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전 거래일보다 5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이는 지난 1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더라고요. 이날 금융시장 약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은 탓에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이 또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세지는 듯 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원달러 환율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최근에는 103에서 104 수준으로 지난 1월 고점 대비 5%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원화, 이달 들어 달러당 1,450원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젠 1,460원, 자칫하다간 1,500원도 넘어설 조짐이잖아요. 탄핵 지연이 우리 환율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계단, 코스피도 하락 전환. 지난주 코스피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코스피에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하락 조짐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6조 9,040억 원, 직전 거래일보다 7조 원 넘게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두 달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탄핵 지연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거죠. 경기를 부양할 추경도 큰 진척이 없자 경기 펀더멘탈 악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연고점, 이게 1,475원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외인 유입이 제한돼 증시의 상승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코스피도 더 오르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덟 번째 계단,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국에 한국 포함.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은 다가올 한국의 악재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 4월 2일 트럼프가 공표하고 있는 상호관세 대상에 이른바 더티 15, 이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하더라고요.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 그리고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트럼프가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보다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 등 해당 국가 정상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와 협상에 나서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트럼프 주요 관리들도 베트남, 대만, 일본, 대미 무역자가 3, 6, 7인 국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8위밖에 안 되거든요.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언론을 향해 우리나라를 더 언급하고 있다. 이 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 국면인데다 탄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 상무장관을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호관세,
피하기 어렵다. 아니,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이거 막아보겠다가 아니라 언론을 향해 피하기 어렵다. 아주 자포자기한 듯한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장관직 합니까? 그러면 9번째 계단. 아니, 이렇게 한국 경제에 악재가 쌓여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정치가 빠르게 안정돼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도 최근 발간한 한국 탄핵 시나리오와 그 영향, 이 보고서에서 신속한 추경이 한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 인용 시, 그러니까 탄핵이 될 경우 신속한 추경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심리도 살아나며 경제 위험이 거칠 것이다.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이 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 하방 위험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는 거죠. 빨리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추경까지 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낸다면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이 대표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했잖아요. 그것도 AI를 주제로요. 근데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이 대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국가 간 경쟁도 과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한 혜택과 이익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하라리 교수가 크게 호응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 많은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됐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보수 농객으로 유명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까느라 열심히 했잖아요. 하지만 최근 발언이 놀라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김진 논설위원은 이재명이 한국 경제에 찐봄을 가져올 것이다. 외교 국방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봄이 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그렇게 공격하던 보수 농객이 이제야 정신 차린 걸까요? 최근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주어진 문제를 순간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긴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소위 잼며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더 나아가 삼성전자 이재용 대표도 이 제드래곤 이재용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정보다 더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삼성이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매우 놀랍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에게 삼성의 미래는 물론 한국 경제의 운명까지 걸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